오늘 아침에 바른정당 의원들 14명이 집단 탈당을 해서 한국당에 복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아주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죠. 바른정당에 간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파고 배신자로 이제 태극기파에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세가 분리해지니까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 물론 또 보수파 당선을 위해서 온다는 명분이 있죠. 한 보수파가 지금 이제 좌파에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명분은 있긴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풍토는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던 그런 지금 직전에 와 있습니다. 마크롱이 이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될 직전에 결선 투표에서 그 사람이 이제 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수가 적거나 없으면은 대통령을 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이 20석은 돼야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돼야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 돼가지고 뭘 하겠느냐? 응? 국회의원도 없이 뭐 하겠느냐? 그냥 뭐 이거 야당이 전부 다 지지 끌려갈 텐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을 바에는 많이 있을수록 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대통령 후보의 정체성과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뭐 안철수는 안 된다. 안철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안철수는 너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다른 국민의당도 안 된다. 아무리 우린 뭐 삼자도 아니더라도 그건 안 된다. 씨도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건 바른 것이죠.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뭐 이제 모여가지고 하면은 이게 당이 깨지거나 아니면 뭐 정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도 또 대부분 태극기파 입장에서도 그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한국당으로 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분위기상 그들은 오기가 어렵고 또 오지 않을 것 같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의 태극기 운동을 한 분들은 이제 일단 그 문제는 안심해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미국 대통령 선거와 좀 비교해 가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때 분위기와 지금 한국 보수파의 그 선거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홍준표 후보, 트럼프와 홍준표 그 스타일도 비슷하고 또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아웃사이더죠. 공화당 원이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공화당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공화당 주류가 아니고 밖에 있던 사람이죠. 무슨 사람은 뭐 공화당에서 뭐 한 자리 해본 적도 없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국외자죠, 국외자. 공화당 외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젊어서부터 대통령이 될 꿈을 꾸고 그 방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트럼프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그러죠.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는 것을 그 책만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나 혼자 당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나가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공화당에 들어간 것이죠. 공화당이라는 그 옷을 입고 나가야만 내가 당선돼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의 그 주류 세력과 이 트럼프는 완전히 물과 기름입니다. 트럼프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이죠. 흔히 말하는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을 반대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의 세계화 정책을 반대하고 혁파하는데 이 트럼프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요. 공화당 주류 그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고 혹 세계화 주의자들이죠.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화당도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공화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는 걸 굉장히 달갑게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또 경선할 때 트럼프는 떨어질 거야. 우리 공화당 주류가 미는 밥 부시인가 그 부시가의 아들 밥 부시인가 무슨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당선될 걸로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트럼프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밥 부시가 경선에서 팡 떨어져 버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도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안 도와줬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다른 사람 대타를 세워가지고 우리 당에서 당선자를 못 내도 민주당에서 힐러리가 되더라도 같은 편이니까 같은 세계화주의자니까 힐러리가 당선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공화당 주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선거운동 안 도와줘요. 근데 가디 갈수록 트럼프 바람이 거세져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막판에 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이런 참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와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현명한 거죠. 비록 자기와 정체성은 완전히 정반대고 적이고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일단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는 아주 현명한 머리가 좋은 트럼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트럼프와 비슷한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고 기질도 트럼프와 비슷합니다. 첫째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칠게 말한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거칠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그냥 말을 막 그냥 지난번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저 워싱턴에 워싱턴에 쓰레기들하고 같이 안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막 쓰레기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데 막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솔직하다. 속으로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속으로는 예의 죽일 놈들, 쳐 죽일 놈들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 하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털어놓는 게 오히려 솔직하다, 정직하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막말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런 소수고 대부분은 아주 좋게 보는 거죠. 순수하게 보는 거죠. 가식이 없게 보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랄을 하고 있다고. 그럼 자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지랄을 하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좌파들이 자기 반대파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지랄을 해도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속으로는 아주 그냥 지랄 아니라 그냥 아이고 죽이고 싶은 이런 하면서도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에 지면 영남에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번 선거에 지면 낙동강에 가서 죽읍시다. 이러면서 이번 제주도에 가서도 이게 도대체 이래가지고 안 되면 아주 저 바다에 가서 다 빠져 죽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막말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우리가 뭐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그게 다 막말이냐. 이렇게 막 받아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집권하면 김정은이 걔 그냥 손을 꼭 잡고 내가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막 김정은을 애취급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집권하면 가장 먼저 검찰부터 손 보겠다고 막, 검찰부터 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검찰 보고, 내가 걔네들 잘 아는데 뭐 이러면서 검찰을, 자기가 검사 출신이고 선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 종북 좌파 강성노조 정교조를 척결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종북 좌파 강성노조 정교조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홍준표를 떨어뜨리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언을 해놨으니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에게 칼이 들어올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 누가 합니까? 못하죠. 유승민이 합니까? 못합니다. 안철수가 합니까? 못합니다. 종북 좌파 강성노조 정교조 척결한다. 이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데, 거대한 세력인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함부로 말도 못, 입도 뻗고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자기들끼리 짜놓고 해서 어떻게 하면 홍준표를 비틀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어디 있나고 그러고, 내가 집권하면 이제, 이 여론조작 많이 한 여론조사 기관 한두 군데를 내가 손보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쓰레기들이요. 당신들이 쓰레기들이야. 막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공화당 주류 세력이죠. 공화당 주류 세력과 손을 잡은 것처럼 이 홍준표도 지금 자신의 좀 정체성과 조금 차이가 있는 바른정당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 대통령이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기본 입장이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 탄핵까지 한 것은 이건 정말 너무했다. 이거 기본 입장이거든요. 뭐 때로는 최순실이 쳐내지 못하고 거기 때문에 휘둘려서 지금 탄핵하게 되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라고 말하고 탄핵 싸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하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진짜 마음은 이건 검사인 내가 봐도 이건 탄핵감이 아닌데 탄핵을 했으니까 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저기 탄핵에 찬성한 바른정당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반은 성공해, 완전 성공했다고. 14명이 나와서 이제 바른정당은 18명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도 무너져버리고 바른정당은 이제 총선이면 거의 다음 총선 때는 끝장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트럼프와 똑같이, 비록 자기와 잘 맞지는 않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것처럼 홍준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홍준표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결혼 3번 한 거, 3번 결혼한 것, 실수죠. 한 2번 정도 한 것은 한 번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3번까지 한 것은 그렇고, 또 이제 실수한 건 자기들끼리 있다가 음담패설한 게 들통나잖아요. 음담패설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준표는 그렇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또 이렇게 성적인 이런 거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향단이라고 하고 탄핵을 당해도 싸다고 한 거, 이것은 실수죠. 아무리 그렇게 좀 속이 상하고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면 태극기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했다. 그건 실수죠. 그걸 지금 주워 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뭐 내가 집권하면 탄핵 과정을 재조사하겠다. 뭐 박 대통령이 뭔 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태극기파의 마음이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그 말을 향단이라는 말 안 했으면 좋고 탄핵을 당해서 싸다는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 성질을 못 참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제 손해를 좀 보게 된 거죠. 트럼프도 이제 그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거니까 그냥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트럼프가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홍준표도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어서부터 미국을 연구하고 세계를 연구해서 아주 탁월한 책들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읽고 트럼프가 나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딱 그 책을 읽자마자 그 젊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책을 읽더니 트럼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말하더래요. 얼마나 책을 잘 썼으면 그렇게 말을 젊은 사람이 더군다나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유감없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도 이렇게 보면 실력이 있습니다. 그냥 검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검사까지 될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경남도지사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1조 몇천억 그 빚을 땅 한 평 안 팔고 경남도에 땅 한 평 안 팔고 다 구조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갚아버린 건 굉장한 실력이죠. 이건 뭐 누구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리더십이 탁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홍준표도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트럼프가 그 공화당 자기 편이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그걸 장악을 하고 지금 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합니까? 그 내 말 안 듣는 검사들 뭐 100명인가 뭐 다 사표 내라고 뭐 아마 다 냈을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하는데 다 잘라버리고요. 응? 다 잘라버리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막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외국 기업들 가운데 뭐 미국에 공장 안 짓고 이렇게 여기에 뭐 멕시코 이런 데 공장 지어가지고 수입하면 수입 관세 뭐 35% 물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 회사가 또 멕시코 같은 데 공장 지으려고 하니까 그거 나가서 짓고 들어온 건 내가 관세 때린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를 막 늘려나가고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론조사는 건 엉터리고요. 그렇게 지금 리더십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강합니다. 아주 그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뭐 어떤 계파에도 자기는 속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계파에도 김영삼 계파에도 속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또 뭐 이해창파에도 속한 적이 없고 박근혜파에도 속한 적이 없고 자기는 계파 없이 원내대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당대표도 해봤다. 그 도지사도 해봤다. 자기가 도지사 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도와주고 자기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오죠. 진주의료원인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시킨 거 보십시오. 그 좌파가 딱 잡고 있는데 과감하게 폐쇄시켜가지고 부채 청산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그거 완전히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게. 엄청난 적자예요. 좌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병원 운영하고 붙잡고 자기 와풍만 챙기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요. 좌파들한테 뭐 그냥 심지어 퇴임하는 날까지 뭐 소금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퇴임하는 날까지. 그렇게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기어코 해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검찰, 내가 취임하면 검찰부터 손보겠다 그러고, 3대 적폐 세력, 응? 종북 좌파, 강성 노조, 전교조, 내가 청산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믿는 겁니다. 아, 저 홍준표라면 할 것 같아. 응? 어영부영 넘어갈까? 아니, 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지지율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말을 잘합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말하는 거 보면 다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리고 뺨치고 와 정말 못 당할 사람이죠. 못 당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말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전곡을 찌르고 그냥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고 막 공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 말 잘합니다. 그 TV 토론 하는데 홍준표 후보한테 쩔쩔맨 사람들 많죠. 문재인도 쩔쩔매고 안철수도 쩔쩔매고 쩔쩔매죠. 그렇게 지금 상당히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재미있게 해요. TV 토론할 때도 제일 재미있게 하거든요. 제일 재미있게 하고 유세할 때도 아주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유세. 어제 대전 유세를 하는데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아주 처음에 이제 노래부터 시작을 해요. 대전 부르스 다 부르고 시작을 하고 1절 2절 다 부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대전 사람들이 애창곡을 부르니까 그것도 구수하게 노래 실력도 굉장히 있습니다. 가요 아주 잘 부릅니다. 구수하게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한 가지 좀 더 이제 덧붙이면 좋을 것은 홍준표 후보가 1절 2절을 혼자 불렀는데 그건 마지막에 1절을 다 같이 부르자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절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1절은 대부분 가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1절, 2절은 자기가 부르고 다시 1절을 같이 우리 합창합시다. 그러면 분위기가 확 따라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을 이제 재밌게 해요. 어렸을 때 자기가 고생한 얘기, 7살 때 아버지가 하던 일이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행상을 하고 리아카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얘기, 자기 초등학교 때인가 이사를 5번 했는가 5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동창이 없대요. 한 1년 있다가 사귈만 하면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해서 또 친구들이 없다 버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좀 더 했으면 나는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유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리고 거기다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고 아주 그냥 그 보수 우파들이 그냥 속에서 그냥 꼭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대신하니까 종북 좌파 하고 싶은데 종북 좌파 내가 척결하겠다 그러고 검찰 내가 언제 손보겠다 그러고 전교조 내가 손보겠다 그러고 강성 노조 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들이 그걸 굉장히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아주 참 말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후보 트럼프와 비슷한 전략을 쓰고 또 그와 비슷한 기질과 성격 그런 실력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없고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고 또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앞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개표 조작만 없다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고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